어, 지금 맥스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UV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퀄리티 영역을 미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3D 작업이 다 끝난 뒤에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무언가요? 그다음에 3D 맥스의 작업 순서. 이건 글로 쓰기는 너무 길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얘기하기에도 너무 내용이 긴 거라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작업이 다 끝난 뒤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작업이 끝났는데 무슨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면 작업이 끝난 게 아니죠. 끝난 다음에 계속 렌더링, 작업이라는 게 모델링 딱 끝나고 자, 재질 딱 주고 라이트 딱 주고 자,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질 한 개 줄 때마다 렌더링 해보고 라이트 하나 고칠 때마다 렌더링 해보고 이미 확인을 수천 번 계속 하는데 끝난 다음에 무슨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뭐가 있나요? 뭐 누가 이렇게 모델링하고 자, 라이트 주고 매핑하고 렌더링 짱 해서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수백 번의 라이트 줄 때마다 바꾸고 재질 줄 때마다 렌더링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끝난 다음엔 확인할 게 없어요. 맥스의 작업 순서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작업 순서가 뭐가 작업 순서가 있나요? 그냥 모델링 하고요. 하나하나 모델링 할 때마다 매핑을 주면서 그 매핑을 다 준 다음에 라이트 세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매핑을 주면서 이 매핑이 잘 들어갔는지 라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먼저 줘요. 모델링이 다 끝나면 뭐 라이트. 아, 아니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매핑을 먼저 줄 때도 있구나. 왜냐하면 장면이 되게 복잡한 경우는 라이트를 먼저 줘버리면 매핑을 주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장면에 오브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500개가 넘는데 라이트를 주고 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라이트 주고 그다음 매핑 주려고 그러면 그 500개를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장면에 오브젝트가 많을 때는 매핑을 먼저 모델링하고 매핑하고 모델링하고 매핑하고 요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장면에 오브젝트가 좀 적을 때는 라이트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매핑을 기껏 다 했는데 렌더링을 해보니까 막 색이 번진다든가 매핑이 타게 나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델링을 먼저 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오브젝트 3, 4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제품 렌더링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모델링 한 다음에 매핑,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 렌더링 뭐 이런 정도의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3번, 4번은 답을 다 드렸고 1번 UV란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퀄리티를 UV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V라는 거는요, 맥스에서는 XY란 말을 쓰고 그 다음 UV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자, XY란 말을 그냥 XY랑 똑같은 얘기다. 그냥 XY란 말 대신에 그냥 UV를 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XY하고 똑같은 말이면 XY라고 쓰지 왜 UV라고 쓰겠습니까? 제가 본 맥스 책이나 이런 맥스 튜토리얼에서 UV를 정확하게 설명한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UV라는 거는 뭐냐면 면의 X 방향, 그러니까 서페이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페이스의 X 방향, 서페이스의 Y 방향이에요. 서페이스라는 거는 어,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좀 얘기가 길어지고요. 카페에 오시면 저희 카페 네이버닷컴 3ds max 60 카페에 오시면 여기 검색에 물론 뭐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뭐 솔리드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솔리드 여기 지금 보시면 폴리건 넙스 솔리드 간단 개념이라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40분 동안 설명한 게 있어요. 폴리건이 뭔지, 메쉬가 뭔지, 솔리드가 뭔지, 넙스가 뭔지, 서페이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개념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페이스만 설명을 드리면 서페이스는 껍질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넙스가 대표적인 거예요. 넙스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맥스 넙스는 조금 약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인 파워 넙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워낙 강력한 거기 때문에 넙스도 뭐 폴리곤하고 넙스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만 있는 걸 넙스라고 하고요. 그것도 자세한 설명은 아까 얘기했던 카페 3ds Max 60에 오시면 그
43분 동안 장장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음, 껍질만 있는 거, 두께가 없는 거를 다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넙스가 그렇고요. 맥스의 넙스는 사실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그렇다 해서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맥스의 넙스가 껍질만 있는 빈강정이란 얘기죠. 껍질만 있어요, 얘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게 안 올라가는데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캡을 줄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뚜껑만 준 건데요. 껍질밖에 없죠. 넙스라는 게 정말 모델링이 강력하기 때문에 캡이 아니라면 뭐 여기 룰드 서페이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커브가 있어서 두 개의 커브를 찍어야지 이제 되는 거고요. 익스트루드는 여기 있네요. 그냥 한 개만 해도 이렇게 면이 올라가는 거. 넙스는 엄청나게 그 유연한 곡면 모델링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UV 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바로 이런 넙스는 보시면 XY란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UV란 말을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U 라인, V 라인을 쓰죠. 이 왜 그러냐면요. 넙스의 모델링 방식을 지금 보셨지만 넙스는 모델링하는 방식이 폴리건하고 많이 달라요. 폴리건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카페 오셔서 동영상 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폴리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델링해서 버텍스를 집어 당긴다든지 아니면 엣지를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면을 선택해서 뭐 편집을 한다든지 익스트루드 한다든지 베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델링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모델링 하다 보니까 면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모델링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X 방향하고 Y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까 X하고 Y는 우리 사용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X하고 Y는 알죠. 컴퓨터가. 근데 이 면을 내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면 방향이라면 컴퓨터는 이 면 방향을 내가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사용자가 이렇게 막 당기고 밀고 당긴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을 이게 예를 들어서 Y 방향이라고 치면 Y 방향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매핑 소스란 걸 주게 되면 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2D 맵과 3D 맵이 있어요. 3D 맵은 이제 프로시디얼 맵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맵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3D 맵이 3D 맵은 너무 많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고 2D 맵을 외우시면 돼요. 2D 맵이 대표적인 게 6개. 2D 맵만 외우시면 돼요. 2D 맵이 비트맵이 2D 맵이고요. 비트맵 여러분들 그림 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체커 ECKER 체커가 2D 맵이고요. 그 다음에 타일 2D 맵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2D 맵이니까 그레디언트 램프도 2D 맵이겠죠? 그 다음에 스월이라는 거 있어요. 스월 이게 2D 맵이에요. 2D 맵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3D 맵이라고 그냥 일단 아시면 돼요.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어디 안 보이네. 지금 뭐 일단 비트맵, 체커, 타일, 그레디언트 램프, 스월 이렇게가 2D 맵입니다. 나머지는 3D 맵을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3D 맵 같은 경우는 이 면의 UV 방향을 몰라도 수학적으로 XY로 계산을 하든지 뭐 수학적으로 계산 대표적인 게 노이즈 뭐 이런 게 3D 맵이죠.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도 돼요. 면의 U 방향인지 X 방향인지 이런 걸 전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네, 숫자가 안 들어가나요, 갑자기? 이 녹화 프로그램을 키다 보면.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마치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들어가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외우라는 거 2D 맵을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면 에러가 나요. 체커도 2D 맵이라고 했죠. 자, 하고 렌더링을 하면 지금 보시면 선생님 이거는 에러가 안 나는데요. 왜 에러가 안 나냐? 이거는 매핑 좌표가 이미 있어서 그래요. 매핑 좌표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제가 비트맵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선생님 방금 매핑 좌표가 에러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에러가 안 나냐? 이거는 기본 도형을 에러가 없이 기본 도형에는 매핑 좌표란 게 있어요. 매핑 좌표란 건 바로 여러분들이 옷집에 가면 처음부터 점원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예, 누가 입을 건가요? 뭐 본인이 입을 거세요? 이렇게 왜? 남자가 입는 건지 여자가 입는 건지 뭐 마른 사람이 입는 건지 뚱뚱한 사람이 입는 건지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2D 맵, 2D 맵은 일단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2D 맵, 3D 맵,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는 맵이 아닌 2D 맵 같은 경우는 매핑 좌표, 매핑 소스를 주려면 이 오브젝트의 X하고 Y 방향을 면의 U하고 Y 방향, 이 체형을 알아야지 매핑을 어떻게 입히겠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체형이 바로 코디네이션입니다. 영어로 코디네이 좌표라고 하는 그 X와 Y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만 바로 매핑을 줄 수가 있겠죠. 이 모양을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폴리곤으로 만든 거는. 그래서 막 밀고 땡기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인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컴퓨터가 이 체형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체형을 인식을 해라. 2D 맵을 주려면 체형을 인식하게 줘야 돼요. 3D 맵은 체형을 인식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D 맵을 비트맵을 주려고 했더니 에러가 나요. 체형을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에러가 난다고 했는데 얘는 왜 에러가 안 나냐? 맥스에서 기본 오브젝트를 만들면 여기 보시면 Generate Mapping Coordination이라 해서 그냥 디폴트로 얘의 체형을 그냥 넣어요. 인식하게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맥스의 기본 오브젝트니까 프로그래밍 할 때부터 이 매핑 좌표를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박스 타입으로. 그래서 이게 에러가 안 났던 거예요. 에디터에 폴리를 합쳐도. 근데 이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션은 이 오브젝트가 모델링이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모양이 바뀌니까. 그냥 박스 이렇게 쓸 거랑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냥 박스를 이렇게 쓸 거라 해도 사실 이건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보통 맥 좌표를 쓰죠. UVW 맵 모디파이어. 예. 그래서 이게 에러가 안 났던 거예요. 사용자가 모델링 한 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매핑 좌표가 자 끌게요. 끈 다음에 에디터에 폴리를 해보고 뭐 모양이 막 바뀌겠죠? 모델링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바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이 모양은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핑을 주게 되면 아이고. 주게 되면 쇼맵인 뷰포트도 켜지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맵 좌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폴리곤 모델링은 맵 좌표를 줘야 되는데 바로 그 맵 좌표 체형을 알려주는 게 바로 UVW. 여기서도 UV란 말이 나오죠. XY 매핑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UVW 맵은 진짜 UVW 맵은 아니에요. 진짜 UV는 아니고 이제 폴리곤은 면의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맥스에서 가상 UV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으로 U 방향하고 V 방향을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지금 타입이 이렇게 있어서 네가 이 타입을 최대한 비슷한 걸로 예측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모델링 같은 경우는 UVW 맵 모디파이어보다는 언랩이라는 걸 더 많이 쓰죠. 언랩은 이제 폴리건을 하나하나 그 종이박스 전개도 펼치듯이 펼쳐가지고 한 개 한 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건 모델링에 바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바로 그런 매핑 좌표를 주는 게 바로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플래너 타입인지 뭐 박스 타입인지 대충.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간단하잖아요. 모델링이 박스 타입이니까 그냥 박스라면 얼추 맞는데 정확하게 맞진 않죠. 네. 그래서 뭐 건축이나 이런 데는 대충 맞아도 돼서 이런 UVW 맵 모디파이를 많이 쓰지만 게임에서는 이렇게 대충 맞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준다면 여기는 벽돌이 세로인데 여기는 가로야. 그럼 그걸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프로젝션 방식이에요. 가상으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진짜 면의 UV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면의 UV를 인식 못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 방식이 유식하게 말해서 프로젝션 방식이라고 해요. 프로젝션. 투영하다 이런 뜻이죠. PROJECTION.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지금 기지모로 이건 지금 플래너 방식이죠. 그러면 얘가 거울로 프로젝션, 거울로 쏜다, 빔을 쏜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거울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 방향을 쓰니까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결과가 똑같죠? 근데 거울을 쏜다고 생각하면 로테이트를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울로 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제 이해가 가죠. 이렇게 거울로 쏘는 방식으로 마치 얘를 이 평평한 모양인 것 마냥 주는 방식이에요. 되게 불안정한 방식이죠.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동그라미 형태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박스 역시 불안정한 방식인 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박스 형태가 아니고 플래너 6개가 붙은 거예요. 플래너가 6개가 붙은 거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 주사위 같은 매핑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사위는 어떻습니까? 눈이 틀리죠? 눈이 여긴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4개, 5, 6개짜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매핑 소스를 눈을 1개짜리 줬다면 1개짜리가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6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해도 되는 경우는 박스를 많이 쓰지만 역시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은 이렇게 매핑 좌표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면의 U하고 V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매핑 좌표라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모델링은 좀 뭐 각진거나 이런 게 조금 편할 수 있는데 넙스보다 매핑을 주는 게 훨씬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면의 U, 면의 X, Y, 그러니까 면의 Y 방향은 V, 면의 X 방향은 U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폴리곤은 면의 X 방향, Y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에는 U나 V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폴리곤에는 X하고 Y란 말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폴리곤에 이제 가장 그 UVW 맵 모디파이어를 못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도로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도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도로 모양대로 이렇게 매핑을 못 주는 거예요. 혹은 이게 벽돌이라 벽돌을 줘야 된다면 이 모양대로 이렇게 벽돌 매핑 소스를 못 줘요. 폴리건은. 그래서 벽돌 모양을 주려면 얘는 언랩으로 노가다로 펴야 돼요. 언랩으로. 그냥 일반 UVW 맵 모디파이어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가상으로 준다고 해도 UVW 맵 모디파이어 주면 아까처럼 그냥 거울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거울을 위에서 아래로 쐈을 때 벽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걸 벽돌이라고 치면 2D 맵, 체커드 2D 맵이니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녹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맥스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그냥 거울로 쏘다 보니까 그냥 체커판 거울이 쭉 들어갔죠. 벽돌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라인 따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이거는 UVW 맵 모디파이 이렇게 가상이기 때문에 이 UVW란 말 자체가 지금 여기선 가짜예요. 가상 UVW 맵 좌표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션 방식이. 그래서 이런 거는 폴리곤이 되게 골 때리는 주는 거죠. 근데 넙스는 모델링하는 방식이 U하고 V 모델링이에요. 넙스 모델링 자체가. 그래서 넙스에는 아까 폴리건에는 U, V란 말이 없다고 했죠. X, Y밖에 좌표를 인식 못해요. 면의 방향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넙스는 면의 방향을 인식하기 때문에 X, Y란 말을 안 쓰고 UV란 말을 써요. 왜 그런지 보세요. 넙스는 모델링하는 방식이 컴퓨터가 면의 U 방향과 X 방향을 알 수밖에 없게 모델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러니까 커브 모델링 방식이라는 얘기죠. 얘를 또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얘는 모양을 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론트에서 커브 하나를 그려서
자, 탑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자, 커브가 이렇게 있죠? 자, 좀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예, 넙스도 스냅이 따로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걸어서 스탠다드 말고 넙스에 제가 CV가 이 포인트거든요. 걸어서 이거 넙스도 정말 강력한데요. 자, 이렇게 끝에 딱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 하나를 복사를 해서 따로 그려줘도 되는데, 넙스는 CV 포인트 개수가 비슷한 게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로 그려줘도 전혀 상관없어요. 깔끔한 결과를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제가 커브를, 자, 이제 스냅은 끄고요. 뭐 더 그려도 돼요. 이 폴리곤하고 넙스 모델링 방식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넙스 모델링은 어디가 얼마나 편한지를 보세요. 제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얘는 조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의 커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커브예요. 자, 커브가 4개가 지금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념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음 놓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해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탑비버트에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를 책 같은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초보들은 책이 튜토리얼 가이드거든요. 뭐 만들기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맥스는 국어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항상 수학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모델링하는 방식이 수백만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보가 튜토리얼 가이드부터 보고 공부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곱셈을 해야 되는데 구구단을 안 외우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 22 곱하기 21, 그건 답을 알아요. 그럼 22 곱하기 23은 모른다는 얘기. 그럼 질문하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21 곱하기 23은 이렇다. 그럼 그거 알고 24 곱하기 86은 모르는 거예요. 왜? 구구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개념이나 레퍼런스 가이드 위주로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은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질문 답을 다 들어도 실력이 늘지가 않아. 왜? 안 늘겠죠? 그러니까 맥스도 마찬가지, 수학처럼 구구단을, 그러니까 개념, 알고리즘, 이런, 자, 솔리드가 뭔지, 넙스가 뭔지, 폴리건이 뭔지, UV가 뭔지, XY가 뭔지,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폴리건 같은 방식은 아까처럼 이렇게 휘어진 거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언랩을, 복잡하지만 언랩을 써야지 그 모양대로 벽돌이 쭉 예쁘게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넙스는 한 방에 돼요. 왜냐면 이건 UV 방식인데, 자, 모델링 하는 걸 보세요. 제가 커브 2개를 이렇게 그리고 커브 2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뭐 투레일로 해도 되고 UV 로프트로 해도 되는데, 자, UV 로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UV 로프트로 명령을 주고, 얘는 맥스넙스는 특이한 게 다른 넙스하고 틀리게 어태치를 해줘야지 돼요. 요건 좀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자, 어태치를 해주고, 자, UV 방향으로 U 하고 찍고, 자, 오른쪽, 그 다음에 V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간단하게 생기죠. 넙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거 뷰포트에서 지금 이렇게 좀 깨져 보이죠. 폴리건에서는 뷰포트에서 이렇게 깨져 보이면 진짜 깨지는 거예요. 근데 넙스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뷰포트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팍팍팍팍 꺾이죠. 보세요. 그럼 렌더링 해볼까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아무리 확대를 해서 렌더링을 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넙스기 때문에. 예. 이게 가장 큰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렌더링 해보면 완전히 부드럽죠. 아, 이게 녹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엄청나네. 보시면 완벽하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지금 모델링 방식을 보시면 이게 되게 유연하고요. 그 서페이스를 편집을 하셔도 되고 이 커브를 편집을 하셔도 돼요. 커브를 편집하시면 모델링이 당연히 결과가 되게 유연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그리고 커브로 모델링을 하죠. 커브로 제가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커브에 맞게 모델링이 유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유연한 방식. 이렇게 커브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곡면도, 그러니까 각진면도 없고 유연하게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되고, 지금 모델링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맥스가, 컴퓨터가 모델링의 면의 U나 V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죠. 보시면 자, 이게 면의 V 방향이 되고, 그러니까 U 방향이 되고, 이 윗방향이 면의 Y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 알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커브를 이 레일선을 따라서, 이 커브가 이 레일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 레일선을 따라서 면을 만든 구조니까 컴퓨터가 면의 UV 방향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넙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XY란 말이 없고 UV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방식 자체가 면의 UV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얘는 2D 맵을 주더라도 매핑 좌표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줘도 되지만 주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는 체커를 넣어보면 보세요. 면의 휘어진 방향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거울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의 휘어진 방향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처럼 곡선이 진 그런 부분은 곡선 따라서 곡률 따라서 체커가 들어가는 거죠. 보이세요? 곡률이 이렇게 졌다면 곡률 따라서 예, 그 곡률에 맞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넙스가 마법이 아니, 넙스하고 폴리곤하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죠. 왜곡 없이. 넙스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넙스가 뭐 만능은 아니고 넙스가 편한 게 있고 폴리곤이 편한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카페 그 강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보시고요. 자, 그런데 마치 폴리건인데도 넙스를 표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 패치. 패치 오브젝트가 UV 방향을 비슷하게 하는 거고 이 패치도 모델링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패치는 거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로프트입니다. 로프트. 로프트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시죠. 그래서 로프트로 알려드려요. 로프트가 바로 모델링 하는 방식을 가만 보면 넙스하고 똑같습니다. 로프트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맵 좌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다. 그런데 가는데 로프트 모델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자, 이 패스를 먼저 선택해서 getShape 해가지고 얘를 찍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스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U 방향, V 방향을 알 수밖에 없죠. 요게 X 방향이니까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여기가 U 방향이 되는 거고 이 방향이 세로 방향이 V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폴리건 오브젝트인데도 불구하고 넙스하고 똑같은 모델링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UV 좌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같은 맵을 주면 이렇게 휘어진 곳에 도로선이라든가 벽돌을 휘어진 곳에 이렇게 왜곡 없이 주고 싶다면 바로 로프트로 모델링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패스를 선택하고 그래서 로프트는 폴리건인데도 불구하고 XY란 말을 안 써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공부하셔야지 얘는 왜 어떤 거는 폴리건인데 XY를 썼다가 폴리건인데 UV를 썼다가 넙스는 UV를 썼다 이런 의문이 안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getShape를 하게 되면 주면 모델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면의 X 방향, 요게 면의 Y 방향이죠. 이 방향이. 그러니까 얘도 보면 폴리건인데도 불구하고 XY란 말을 쓰지 않고 UV란 말을 씁니다. 어디 있냐면 그 UV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어플라이 매핑. 아, 여기는 지금 이 버전이 바뀌면서 UV란 말이 없어졌네요. 예, UV란 말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어플라이 매핑이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어플라이 매핑을 체크를 하시면 얘는 벽돌 매핑을 주면 벽돌 매핑이 2D 맵, 비트맵이 2D 맵이라고 그랬죠? 간단한 그냥 벽돌을 주면 네, 이렇게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체크를 안 하면 이제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건 폴리건 방식이기 때문에 UV 방향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서페이스 파라미터, 서페이스란 말을 쓰죠. 넙스가 원래 서페이스란 말, 얘는 지금 보시면 서페이스가 아니고 폴리건이거든요. 근데 서페이스 말을 쓰는 이유가 모델링하는 방식이 넙스 서페이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핑을 주게 되면 바로 UV 매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러 자체가 안 나고 일단 폴리건인데, 그죠? 매핑 좌표를 주지 않았잖아요. 2D 맵을 줘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UVW 맵 모디파일 값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의 방향에 따라서 예쁘게 들어간 거죠. 이거는 뭐 마지막 선이 지금 꼬인 거니까, 모델링 자체가 지금 꼬인 거니까 그거는 뭐 모델링을 본인이 해결을 하면 되겠고요. 컨트롤 너무 꼬여서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패스가 꼬였군요. 핸들러가 자,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솔리드 오브젝트인데도 네. 이게 만약에 평소 방식이라, 물론 이거는 렌더링을 하면 이거는 뷰포트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렌더링을 하면 지금 요거는 여기에 지금 스텝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뷰포트에서 보는 게 아니고 렌더링 해도 그렇네요. 이거는 세그먼트 스텝이 골고루 되지 않아서 모델링을 어, 안 꼬이게 하려면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별게 다 설명이 들어가네요. 패스도 각이지다 보니까 어댑티브를 해주고, 얘도 인터폴레이션에서 각이 없게끔 해주시고, 이게 지금 여기서 어댑티브를 해준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여기 스텝이 있죠. 이 스텝이 지금 이 공률이 되게 지금 급격한데, 보시면 세그먼트가 모자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스 스텝을 좀 높여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아까 우글우글하던 매핑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폴리건 오브젝트였다면 UVW 맵 좌표를 줘야 되겠죠. 그럼 UVW 맵 좌표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대로 안 들어가고. 아무리 이걸 타일을 지금 줘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방식이죠. 이거하고. 그래서 UV라는 게 맥스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UV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퀄리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는 참 힘든데, 첫 번째는 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곡면. 그래서 가장 퀄리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두 가지까지는 없고 곡면 하나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비례. 사실 맥스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곡면하고 스케일감과 비례, 이렇게라고 저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스케일감과 비례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델링이 스케일이 맞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높이가 1800mm다. 그러니까 유닛을 항상 쓰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한국 사람은 디폴트로 이게 인치가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인치 유닛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꾸시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 유닛도 같이 밀리미터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쓰시는 게 좋아요. 건축이든 게임이든 뭐든. 그래서 실제 크기로 모델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충이라도. 의자가 뭐 한 높이가 1500 정도 된다. 그런데 막 1500mm면 이제 1.5m죠. 근데 막 1000m로 만든다든지
스케일 개념 없이. 아니면 1mm로 만든다지. 사용자는 모르죠. 1mm로 모델링 해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1mm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크기를 대충 맞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크기만큼 중요한 게 비례예요, 비례. 아무리 사진같이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해도 이게 비례가 안 맞으면 절대 실사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모델링이 학생이 숙제해온 모델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나가는 모델링인데요. 학생이 숙제해온 모델링인데 사진 한 장 보고 모델링 하는 연습을 제가 시킵니다. 모델링은 절대 책이라든가 모델링 할 때 이제 보통 보면 책 보면 자 책상 만들기, 의자 만들기, 뭐 만들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학원 강사도 가면 자 오늘은 책상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책상처럼 생긴 거를 지가 수업하는 걸 계속 수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그게 바로 국어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맥스는 수학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 이게 책상처럼 생겨서 지금 책상 테이블이고 뭐 의자 이게 다리고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델링은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은 도면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스케일도 맞고 크기도 맞고 비례도 맞고 다 맞겠죠. 그다음 뭐 도면이 없다면 블루프린트라고 그러죠. 청사진. 그걸로 모델링 하는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 없어요. 그러면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사진 한 장 가지고 학생들이 숙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이나 블루프린트가 없을 때가 훨씬 많죠. 예. 사진만 가지고 모델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사진 한 장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예, 시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시키면 비례가 맞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모델링을 의자처럼 하다 보면 이게 비례가 안 맞아요. 비례가. 그래서 이게 막 높이가 더 높다든지 뭔가 어색해요. 네. 다른 분 숙제한 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델링이 실력이 들려면 방금 한 모델링을 다시 똑같이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기까지가 자기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기나 수치나 그런 걸 맞게 예. 물론 이제 뭐 디테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똑같이 주름이라든지 쭈글쭈글한 주름 컴퓨터 그래픽에서 만든 것 같지 않고 진짜 이렇게 실제 같은 이렇게 주름을 다 넣게 이제 저는 모델링을 가리킵니다. 주름이 다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주름이 근데 딱딱하게 무슨 지우개처럼 소파인데 여기를 딱 그냥 박스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앉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율 이게 비율이 딱 맞으려면 상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치수 개념이 없다면 비율이라도 그래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그냥 이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진 이렇게 생긴 사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은 반드시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도면을 가지고 가든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가든지 사진을 가지고 가든지 그래서 그 사진과 똑같이 모델링해서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잘했다 안 똑같았으면 못했다 이거지. 자 오늘은 컵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가 알아가지고 예, 라인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레이스로 이렇게 돌리고 끝내죠. 그런 식으로는 세상에 그런 식의 모델링은 할 때마다 모델링이 바뀌는데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하고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있느냐 그게 실력의 관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라. 도면이나 블루프린트나 사진 그래서 비례 그 다음에 디테일을 실사같이 하려면 모델링에서 디테일이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곡면을 줘라. 지금 보시면 이거야 뭐 당연히 곡면이 들어갈 수 없는 모델링이라서 곡면이 예쁘게 나오는 건데 장면에 곡면이 들어가면 렌더링 라이트를 안 줘도 이렇게 뷰포트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뷰포트에서 왜 이쁘게 나오냐면 뷰포트에서
앰비언트 가장 어두운 부분, 그다음 디퓨즈 색깔, 그다음 스페큘러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뷰포트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재질을 안 주고 라이트도 안 줬는데 그러면 라이트 주고 재질 주면 얼마나 사진같이 나오겠어요. 학생들이 지금 제가 수업하고 이제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곡면 모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곡면이 들어간다고 쳐도 저는 모델링의 기본을 곡면이 들어가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박스를 근데 곡면이 없으면 뷰포트에서 스페큘러, 디퓨즈, 앰비언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뷰포트에서 안 나오는 게 매핑 소스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에디터 폴리를 주고 그래서 곡면 모델링을 하라는 게 제 수업에 여기서는 안 보이네. 두 번째 모델링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R값을 주는 거는 모델링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매핑으로 주는 방법이 서로 장단점이 다 있죠. 아무래도 장점이 모델링으로 주는 게 더 많겠죠. 근데 모델링을 할 수 없을 경우 매핑으로 이제 매핑으로라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터보 스무스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똑같은 모델링이지만 벌써 뷰포트에서도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얘가 깊이감 있게 나와요. 뷰포트에서 이렇게 제가 R값을 작게 했었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뷰포트에서 훨씬 깊이감 있게 나와요. 얘는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퀄리티가 틀리죠. 여기가 지금 음영이 여기하고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스페큘러가 쫙 먹죠. 뷰포트에서도 벌써 이렇게 퀄리티가 틀립니다. 그래서 끝에 R값을 세상에 이런 각은 없어요. 칼 빼고는 이런 각이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매핑을 줘도 두 개가 똑같은 매핑을 줘도 두 개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을 디퓨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오브젝트냐고 할 정도로 보세요. 얘는 검은색을 줬더니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 퀄리티를 보세요. 그죠? 훨씬 더 이게 라이트가 지금 장면에 없는데도 예, 뭐 물론 디폴트 라이트로 버튼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반사가 들어가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뭐 진짜 반사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짜 반사를 주도록 할게요. 맥스 자체에 있는 재질로 그냥 빨리 줘보도록 할게요. 폴더는 좀 보여드리기 그래서 어... 지금 하드가 잠시 절전 모드로 있어서 잠시 꺼졌습니다. 네, 뭐 요거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반사되는 게 있겠죠? 네, 요게 뭐 반사되는 질감이네요.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얘가 쓰였죠? 아이고, 이 매핑 소스가 없네. 어쩌냐. 맵에 리플렉션 네, 해줘. 자, 요걸로 써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맥스는 맥스뿐만 아니고 모든 그 2D 오브젝트는 자,
더 차이를 주기 위해서 하나는 더 심하게 메시 스무스를 곡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개가 똑같은 매핑인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곡면이 없는 3D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곡면이 없으면 반사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거죠. 반드시 곡면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00을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같은 박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보세요.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같은 재질인데 얘는 반사가 나왔는데 얘는 아주 멋들어지게 나왔고 얘는 하나도 안 나오죠. 반사가. 그래서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스케일, 비례, 구도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바로 곡면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같은 재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은 재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훨씬 더 깊이감 있는 재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답변이 좀 길게 됐는데 이것도 최대한 줄인 겁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